안녕하세요. 첨단 기업의 환경을 분석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의 화두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품귀 현상이 그 첫 번째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파운드리 경쟁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다룰 주제인 메모리 분야에서의 기술 전쟁이 아닐까 싶은데요. 메모리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30%를 차지하는 시장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현저히 작은 시장 규모이지만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5G 시대 도래에 따른 모바일 메모리의 수요의 증대에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 강자는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3강 체제로 굳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즘 메모리 반도체에서 마이크론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만년 3위의 서름을 떨치기 위해서 연구개발의 역량을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11월 세계 최초 176단 낸드 플래시 양산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1월 말에는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1알파 공정, 즉 4세대 D램 양산을 발표하기 이르르죠. 이를 통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었던 마이크론과의 기술 격차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라고 하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많은 진보를 보여준 마이크론이 가진 강점과 약점, 그리고 위기와 기회는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고, 또한 마이크론의 이번 신기술이 적용된 메모리 양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강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마이크론의 인수 합병 역량을 강점으로 들고 싶습니다. 사실 마이크론은 인수 합병을 통해 그 몸집을 키워서 세계 3위의 D램 생산업체, 세계 4위의 낸드 플래시 생산업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저에는 마이크론이 가진 메모리 기술력이 깔려 있었겠지만 마이크론을 세계 3위 메모리 생산업체로 키워준 것은 그들의 인수 합병 역량이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죠. 마이크론은 198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계속되었던 제2차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미국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업체였습니다. 2차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미국의 인텔이 메모리 사업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비메모리에 집중을 하게 되었죠. 반면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미국과 일본 간의 반도체 협정, 그리고 미국의 지속적인 마이크론 지원이 한몫했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스로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이 마이크론은 자사의 몸집을 불리는 것이 앞으로 언제 다시 발발할지 모르는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론은 1998년 6월 18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을 인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1년 12월 18일 도시바 메모리의 D램 사업 부분을 인수하기에 이르릅니다. 도시바 메모리의 인수를 통해서 마이크론은 싱가포르, 일본 등 국제적인 실리콘 웨이퍼 공급선을 가진 업체로 성장하기에 이르죠. 이후 2007년 발발했던 제3차 반도체 치킨 게임과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도호쿠 대지진으로 인해서 메모리 경쟁에서 완벽하게 밀려버린 당시 세계 1위 D램 생산업체였던 엘피다 메모리를 인수합병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엘피다 메모리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지금의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강 체제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마이크론이 가진 인수합병 역량은 그들이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게 만드는 주도적인 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크론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하이닉스와 비슷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이 요동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을 이룰 때에는 기업의 실적도 덩달아서 상승하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악성 재고가 쌓여서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기업의 실적에도 지대한 악영향이 미친다는 약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메모리 산업의 사이클이라는 리스크를 이기기 위해서 취하는 스탠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메모리 사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대규모 인수 합병으로 규모의 경제를 강화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사업과 이미지 센서 사업, 그리고 자동차 전장 반도체 사업 등 시스템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하이닉스의 경우는 세 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미래 먹거리를 낸드 플래시로 설정을 하고요.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10조 원을 투자해서 인수하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개발하지 못한 신기술을 한 발 앞서서 개발함을 통해서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방식의 해법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이크론의 기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기술의 개발을 통해 시장의 선도자적 입지를 점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이크론은 지난 2020년 11월에 세계 최초로 더블스택 176단 낸드 양산에 성공을 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2021년 1월에는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10나노 1알파 공정, 즉 10나노 4세대 D램을 개발하고 양산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메모리 업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내색은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체면을 구긴 격이 되었죠. 무엇보다 이 상황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 반도체 시장의 생리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규모의 경제를 적용해서 많이 생산량을 늘려서 찍어 누르면 시장을 평정할 수 있는 구조의 시장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그랬어요. 제1차, 2차, 3차 반도체 치킨 게임이 이를 방증하고 있죠. 하지만 반도체 시장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더 나은 기술력을 선보여서 선단 기술력이 적용된 시장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명운 자체가 갈리는 시대에 서 있다는 거예요. 가장 단적인 예로 최근 인텔의 몰락을 들 수가 있는데 2015년부터 약 5년 동안 14나노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어두운 과거가 발목을 잡아서 인텔이 AMD에게 밀린 것 아니에요. 인텔은 몰락하고 선단 공정의 강점을 가진 TSMC와 삼성 등의 파운드리를 활용했던 AMD가 급부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만약 마이크론이 176단 낸드와 10나노 1알파 공정 D램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의 인정을 획득한다면 삼성과 하이닉스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이크론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신기술이 역으로 마이크론에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개발한 기술이 가진 위태로움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의 176단 낸드 플래시는 88단짜리 낸드 2개를 합쳐놓은 더블 스택 공정, 즉 구멍을 2개 뚫은 공정으로 제조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76단이라는 층수만 보자면 삼성이 현재 제조하고 있는 128단보다 더 많이 쌓아서 와 대단하다 할 수 있겠지만 88층을 쌓은 싱글 스택 낸드 플래시 2개를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128단 싱글 스택 낸드 플래시에 비해서 기술력이 높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88단짜리 싱글 스택 2개를 붙였다면 삼성은 128단 싱글 스택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8단 낸드 2개를 붙여서 256단 더블 스택 낸드를 만들 수 있다는 단순 계산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만약 삼성이 마이크론에게 맞불을 놓아서 세계 최초로 256단 더블 스택 낸드를 출시를 해버린다면 마이크론의 176단 낸드 플래시는 빛이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계 최초 10나노 1알파 공정이 적용된 D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은 ARF 광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RF, 불화 아르곤 광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미세한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멀티 패터닝, 즉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과 식각 공정을 반복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 10나노 1알파 공정을 구현해내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대단한 성과임에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삼성과 하이닉스는 EUV 노광 장비를 활용해서 10나노 1알파 공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마이크론이 시행했던 ARF 광원을 활용한 멀티 패터닝보다 EUV 노광 장비를 활용해서 패턴을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정교하고요. 그리고 오류가 적은 깔끔한 회로 패턴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가진 이 세계 최초 타이틀은 여러모로 살펴보아도 곧 깨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년 3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정리합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정부의 보호와 그 안에서의 인수합병 역량으로 단숨에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기업으로 급부상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이는 분명한 마이크론의 강점이죠. 하지만 마이크론은 메모리 사업의 한정된 사업 구조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회사의 실적이 요동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크론의 한계죠. 마이크론은 세계 최초 176단 낸드 플래시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 10나노 1알파 공정을 적용한 D램 양산을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 타이틀을 삼성 하이닉스에게서 빼앗아오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이크론에게 또 다른 기회를 열어주는 장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는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유리병 같은 타이틀이라는 점이 마이크론의 위기로 지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론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불리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연구개발 역량을 더욱더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론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전체 매출액의 7에서 8%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의 투자는 삼성과 하이닉스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상회하는 유의미한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가 없다면 현재 얻어낸 앞선 기술들도 곧 이들에게 따라잡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상 첨단 기업의 환경을 분석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나였습니다. 본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